안녕하세요. 저는 작은 지방 소도시에서 한방백숙집을 운영하는 박문숙입니다. 제 삶은 평탄치 않았습니다. 남편은 술에 의존하며 살아가던 사람이었고, 동네에서는 그의 이름만 들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유명한 망난이었죠. 그런 남편이 추운 겨울 어느 날, 술에 취해 집 앞에서 객사한 사건은 제게 큰 충격이자 삶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고단했지만 그의 죽음은 더 큰 책임감을 제게 안겨주었습니다. 어린 아들을 키우며 남편과 같은 길을 걷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저는 그때부터 혼자서 가정을 지탱하기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제가 나고 자란 이 동네에서 유일하게 백숙집이 없었고, 제가 전국을 돌아다니며 배워온 것으로 한방백숙집을 차려 현재까지도 30년이 넘게 유명세를 얻으며 가게를 운영해가고 있습니다. 남편이 죽고 아들만큼은 제게 남은 유일한 희망이었습니다. 아들은 제 노력에 보답하듯 학업에 성실히 임했고 결국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저는 아들이 서울에서 자신의 삶을 잘 꾸려가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서울이라는 대도시는 아들에게 더 많은 기회와 더 나은 미래를 약속해 줄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대학을 졸업한 아들은 대기업에는 아니지만 나름 안정적인 직장에 들어가며 직장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기대와는 달리 서울 생활은 아들에게 큰 벽이었나 봅니다. 바쁜 도심 속에서 그는 적응하지 못했고 홀로 고군분투하며 힘겨워했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들은 전화로 저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서울은 저랑 안 맞는 것 같아요. 너무 숨이 막히고 하루하루 버티는 게 힘들어요. 그냥 고향으로 내려가고 싶어요. 아들의 말은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제가 운영하고 있는 한방백숙집을 물려받겠다는 의지를 보였을 때 저는 아들을 비난하거나 말릴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자신의 길을 찾아 고향으로 내려오는 것을 응원하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뒤 제가 운영해온 가게에 남다른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가게를 청소하고 첫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이 모두 돌아간 뒤에도 마지막까지 남아 가게를 정리하며 성실하게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아들은 단순히 가게를 이어봤는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손님 한 명 한 명을 대하는 그의 태도는 진심이 느껴졌고 제가 쌓아온 가게의 명성을 지키려는 그의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어쩌면 저보다도 더 책임감 있고 정성을 다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런 아들의 모습은 제게 큰 자부심이자 위로가 되었습니다. 아들은 고향으로 돌아온 이후로 더 밝고 건강해졌고 저희 모자는 오랜만에 평화롭고 단란한 일상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제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엄마, 저 결혼하고 싶은 여자가 생겼어요. 저는 아들의 결혼 결심을 존중하며 선택을 지지했습니다. 그동안 홀로 버텨온 세월 속에서 아들이 자기만의 삶을 꾸려가기를 진심으로 바랐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들의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고 저는 누구보다 기쁜 마음으로 아들을 도왔습니다. 아들의 성실함과 따뜻한 마음씨를 알아봐 줄 사람이라면 함께하는 삶이 분명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만난 예비 며느리는 동네의 작은 중소기업에서 격리로 일하는 야무지고 싹싹한 아가씨였습니다. 처음 예비 며느리를 만났을 때 성실하고 정돈된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특히 손이 야무져 보였던 그녀가 아들과 함께 가게를 잘 이끌어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혼자서 아들을 키우며 살아온 저에게 그녀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처럼 느껴졌습니다. 결혼식 준비도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아들은 물론 양가 가족 모두가 큰 문제 없이 서로를 이해하고 조율하며 준비를 마무리해 갔습니다. 마침내 결혼식 당일이 되었고 저는 아들이 드디어 자신의 가정을 꾸리게 된다는 생각에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식장을 찾았습니다. 식장은 하객들로 가득 찼고 모든 이가 행복한 분위기 속에서 두 사람의 결혼을 축복하고 있었습니다. 사회자가 신부의 입장을 알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예비 며느리가 서 있는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화사하고 반짝이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며느리가 버진로드를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떨림과 설렘이 교차했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감동과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평화롭던 결혼식장은 순식간에 충격으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며느리가 버진로드의 중간쯤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하객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신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더러운 상간 여주제 신분 세탁하네. 식장은 일순간 정적에 휩싸였고 모든 하객들이 하객석과 신부를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순간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모두가 얼어붙었고 신부 역시 그 자리에 멈춰서서 고개를 휘저으며 당황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이 여자가 우리 가정을 파탄낸 장본인이에요. 불륜을 저지르고도 결혼식까지 치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신부 행세를 하다니 뻔뻔하기 짝이 없네. 그 말은 식장을 가득 메운 축복의 공기를 한순간에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 모든 이가 충격과 혼란에 휩싸인 채 숨을 죽였습니다. 하객들의 시선은 신부와 그 남성 그리고 아들 쪽으로 번갈아가며 움직였고 한순간에 식장은 소란스러운 수군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하객석에서 소리를 지른 여자가 미리 준비한 영상을 스크린에 재생하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장면은 믿기 어려운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유부남 직장 상사와 비상계단에서 다정히 미래를 나누며 웃고 있는 모습 그리고 차 안에서 나눈 은밀한 대화가 생생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녹음 파일에서는 상사의 간절한 음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결혼하지 말고 조금만 더 기다려줘. 내가 모든 걸 정리할게. 결혼해서도 우리 관계는 계속될 수 있어. 그냥 가만히 믿고 기다려. 괜찮아.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하고 아무렇지 않아 보였습니다.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듯한 태도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철저히 계획된 행동임을 암시했습니다. 영상이 계속 재생되자 상황은 더욱 끔찍한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며느리가 직장 상사뿐 아니라 다른 남성들과도 금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증거가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며느리는 다른 동료 남성들에게서 받은 명품 가방과 생활비로 자신의 삶을 꾸려가며 동시에 아들과의 결혼을 통해 안정된 기반을 얻으려 했던 것입니다. 며느리가 단순히 아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저 돈줄과 안정을 위해 접근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나는 순간 제 자신이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습니다. 알고 보니 유부남 상사는 직장에서 예비 며느리와 불륜 관계를 이어가던 중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끝내고 예비 며느리와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예비 며느리에게도 재혼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아챘고 이를 용납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혼을 거부하며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관계를 더 이상 두고 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 상사와 예비 며느리는 불륜 관계를 끊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비 며느리는 자신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들과의 결혼을 통해 안정된 가정을 꾸리면서도 동시에 유부남 상사와의 은밀한 관계를 계속 이어가려고 했습니다. 그녀는 두 가지 삶을 병행하며 겉으로는 평범한 신부이자 아내의 역할을 하면서도 뒤에서는 불륜 상대와 사랑을 키워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부남 상사의 아내는 이 모든 것을 눈치채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남편과 예비 며느리의 불륜 증거를 하나하나 모으기 시작했고 모든 것이 그녀의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녀는 단순히 분노하는 것을 넘어 이 모든 증거를 활용해 그들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결국 유부남 상사의 아내는 아들, 며느리의 결혼식장을 폭로의 무대로 삼기로 결심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고 버질로드를 걸어가는 순간 이 모든 불륜과 배신의 진실이 낱낱이 드러나는 장면을 연출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녀가 결혼식장을 선택한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와 남편이 숨겨왔던 비밀을 가장 많은 사람 앞에서 가장 치욕적인 방식으로 폭로함으로써 그들의 가식적인 삶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녀의 분노와 상처가 결혼식장이라는 무대를 통해 폭발한 순간 예비 며느리가 계획했던 모든 것은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결혼식장은 혼란의 도가니였습니다. 하객들은 얼굴을 찌푸리며 서로 귓속말을 주고받았고 몇몇은 자리에서 일어나 수치스러워하며 식장을 떠났습니다. 제 아들은 충격에 빠져 멍하니 서 있었고 그의 얼굴에는 믿기지 않는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절망과 배신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는 것조차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뒤죽박죽이 되었고 심장이 쪼그라드는 듯한 고통에 숨이 가빴습니다. 저는 그 순간 평소에 늘 자부심을 느끼던 아들의 성실함과 착한 심성이 오히려 이 여자의 계략에 이용당했다는 생각에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눈물이 나올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저를 힘들게 한 것은 이 모든 상황이 사전에 철저히 계획된 폭로였다는 점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진실을 알고 있었고 이 결혼식장에서 모든 것을 드러낼 준비를 해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폭로로 인해 상처를 입는 것은 저와 제 아들이었고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이 결혼식장은 그 상처를 더욱 생생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장이 원래 평화롭던 분위기로 돌아갈 수 없음을 깨닫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든 하객들이 보는 앞에서 아들의 믿음과 저의 기대가 산산조각 나는 것을 지켜보아야 한다는 사실은 너무나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눈앞의 현실이 너무도 잔인하게 느껴졌고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도저히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예비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의 뻔뻔한 태도와 이 모든 일이 철저히 계획된 사기극이었다는 사실이 제 마음속을 완전히 뒤흔들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얼굴을 향해 손을 내리쳤고 결혼식장이 울릴 만큼 큰 소리가 났습니다. 어떻게 이런 짓을 저질러 놓고도 결혼식까지 뻔뻔하게 치를 생각을 하니? 다른 사람한테 상처를 주고 너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저는 거칠게 외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조금도 죄책감이 없어 보였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 저를 노려보며 웃음 섞인 목소리로 적반하장 격으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고요? 벗겨먹을 게 좀 있나 했더니 아무도 안 도와주네. 그녀의 말은 제 분노를 더욱 끌어오르게 했습니다. 저는 참을 수 없는 울분에 그녀가 입고 있던 웨딩드레스를 움켜잡았습니다. 손에 잡히는 대로 힘껏 당겨 갈갈이 찢어버렸습니다. 깨끗한 하얀 천이 찢겨나가며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결혼식장은 이미 충격적인 폭로로 혼란에 빠져 있었지만 이 장면은 또 다른 충격으로 하객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게 내 본심이었어? 사람을 이렇게 철저히 속이고도 당당할 수 있니?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당황한 기색이 잠시 스쳤지만 곧이어 다시 적반하장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요. 저도 잘 살고 싶었어요. 그게 뭐가 문제죠? 저도 누릴 거 좀 누려보자고요. 근데 이렇게까지 망신을 주고 이럴 필요가 있나요? 당신네 집안 진짜 잘났다. 잘났어. 하객들 사이에서는 다시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습니다. 그 누구도 그녀의 편을 들지 않았고 모두가 그녀의 태도와 발언에 분노하거나 경악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 아들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며 더더욱 마음이 아팠지만 이런 여자가 그의 곁에 남아서는 안 된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드레스가 찢어진 것을 보며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 결국 식장을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깨진 믿음과 잔혹한 진실 그리고 깊은 상처였습니다. 결혼식장에 소라는 모든 하객들이 떠난 뒤에도 여전히 제 마음을 휘저었습니다. 이제 텅 빈 식장에서 저는 아들과 함께 그 자리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객들이 모두 빠져나간 뒤에 정적은 너무나도 무겁고 가슴 아팠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한 듯 땅에 주저앉았습니다. 그의 어깨는 떨리고 있었고 손은 바닥을 짚고 있었습니다.
그의 입에서 흘러나온 첫 마디는 저를 더 깊은 슬픔에 빠뜨렸습니다. 엄마, 이건 다 제 잘못이에요. 제가 사람을 잘못 봤고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 이런 일을 벌인 거잖아요. 저 때문에 엄마까지 이런 일을 겪게 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자책과 절망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로 인해 저와 가게 그리고 자신의 삶까지 망가뜨렸다는 생각에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런 아들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그의 어깨를 가만히 감싸 안으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들아, 이건 내가 부족해서 일어난 일이 아니야. 저 여시가 처음부터 마음먹고 속이려던 거지. 이런 일은 누구라도 당할 수 있는 거야. 너를 이용하려고 했던 행동들이 더 잘못이지. 제 말에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으며 다시 한 번 말했습니다. 너는 잘못한 게 없어. 나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야. 이제 이런 사람들에겐 더 이상 휘둘리지 말고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갈지 생각하자. 그렇게 저는 아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저 역시 속으로는 분노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이런 일을 당하고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살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너무나도 가혹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은 소송을 고려했습니다. 예비 며느리가 명예를 훼손한 행위는 분명 법적으로 처벌받아야 마땅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이 작은 동네에서 결혼식장의 사건이 모두에게 퍼졌다는 사실을 알고 나니 더 큰 소란을 피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우리 가게와 가족의 신분이 노출된 상황에서 소송을 진행한다면 오히려 그로 인해 저희 가게와 아들의 이름이 더럽혀질 가능성이 컸습니다. 결국 저는 아들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직접 나서지 않아도 예비 며느리의 행동은 이미 충분히 드러난 상태였고 유부남 상사의 아내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법정에서 자신들의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이었고 저는 그들이 받을 벌을 더 이상 제가 나서서 가중시키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혼식 이후 아들은 모든 것을 정리하며 새로운 다짐을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아들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이자 시련이었지만 아들은 그 시련 속에서 자신을 단단히 다잡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제 가게를 물려받아 일에 더욱 전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믿고 응원해준 저를 위해 그리고 가게를 찾아주는 손님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며 가족의 명성을 다시 세우겠다는 마음이었습니다. 아들은 이전보다 더욱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책임감을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저 역시 아들의 곁에서 묵묵히 그를 지지했습니다. 이번 일로 인해 제 마음에도 깊은 상처가 남았지만 저는 그것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흔들리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아들의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습니다. 유부남 상사의 아내는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며 법정 싸움에 돌입했습니다. 그녀가 제시한 증거는 매우 구체적이었고 동영상, 녹음, 메시지 내역 등 모든 것이 불륜 사실을 명백히 드러냈습니다. 재판 결과 법원은 유부남 상사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그의 불륜으로 인해 가족에게 끼친 정신적 피해를 엄중히 다뤘습니다. 유부남 상사는 직장에서 해고당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회사는 그의 불륜 사실이 외부로 알려지며 회사 이미지에 타격을 입은 것을 이유로 그를 징계 조치한 뒤 결국 해고했습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커리어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고 지역사회에서도 그의 평판은 바닥을 쳤습니다. 그는 동네 사람들로부터 가정도 직장도 망친 사람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으며 고립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비 며느리 역시 폭로 이후로 정상적인 삶을 이어갈 수 없었습니다. 결혼식장에서 공개된 영상과 증거는 이미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고 그녀의 이름과 행동은 동네뿐 아니라 직장에서도 수치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직장에서는 그녀가 유부남 상사와의 부적절한 관계를 통해 개인적인 이득을 취하려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윤리 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다른 직장 동료 남성들에게서도 금전적 이익을 취해왔다는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외면당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동네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짐을 싸서 다른 지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시작을 하려 해도 이미 인터넷과 소문을 통해 그녀의 과거가 퍼져 있었고 그녀의 행적은 어디를 가든 따라다녔습니다. 그녀는 스스로도 이 모든 것을 내가 자초한 일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지만 늦은 후에는 아무것도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유부남 상사와 예비 며느리는 각자의 욕심과 부도덕한 행동으로 인해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둘은 더 이상 만나지 않았고 각자 고립된 채로 살아갔습니다. 유부남 상사는 가정을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서 주변의 외면과 가족의 상실을 겪으며 은둔 생활을 시작했고 예비 며느리는 자신이 새로운 관계나 사회적 신뢰를 얻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힘든 삶을 이어갔습니다. 이번 사건은 저와 아들에게 큰 아픔을 남겼지만 동시에 소중한 교훈도 주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이 사건을 통해 사람을 겉모습이나 첫인상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속이려는 마음을 품은 사람은 누구라도 속일 수 있으며 그 속임수는 겉으로 보기에 매끄럽고 완벽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는 점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무리 교묘하게 숨기더라도 진실은 결국 드러난다는 사실 또한 확인했습니다. 결혼식 이야기를 들은 손님들은 아들의 아픔을 이해하고 위로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한 단골 손님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힘든 일 겪었구먼. 그래도 이렇게 꿋꿋이 일하고 있는 거 보면 대단하네. 진짜 좋은 사람은 결국 나타날 거야. 너무 속상해 말아요. 다른 손님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그런 일 겪었으면 사람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배우는 거지. 그걸 이렇게 긍정적으로 풀어내는 게 더 훌륭한 거야. 어떤 손님은 제가 주방에서 나왔을 때 손을 꼭 잡으며 진심 어린 말을 건네기도 했습니다. 아드님 참 착하고 성실한 분 같던데 세상이 참 모질게 굴었네요. 하지만 진실한 마음 가진 사람은 결국 더 큰 복을 받을 거예요. 사장님도 힘내세요. 그들의 말은 저와 아들에게 작은 위로와 격려가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아들은 힘겹게 얻은 교훈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가르침이 될 수 있음을 느끼며 작은 보람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러한 응원에 힘입어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은 가게를 통해 받은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역 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은 가게에 찾아온 한 노부부와 대화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그 노부부는 연금으로 근근히 생활하고 있었고 가끔 한방백숙처럼 건강식을 먹고 싶지만 부담스러워 잘 오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은 이 말을 듣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나누는 일이야말로 아들과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하여 매달 첫 번째 월요일마다 무료 식사를 제공하는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역 주민들에게 미리 소식을 알렸고 많은 이웃들이 가게를 찾아와 한방백숙을 즐기며 따뜻한 마음을 나눴습니다. 아들은 손수 음식을 준비하며 손님들을 대했고 저는 주방에서 정성껏 요리하며 모든 손님을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저와 아들은 지역에서 열리는 소규모 축제나 행사를 후원하기로 했습니다. 매년 열리는 마을 축제에서 저는 백숙과 함께 곁들일 한방죽을 무료로 제공했고 아들은 행사장에서 직접 음식을 나르며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러한 노력은 가게와 지역 주민들 사이의 유대를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한 번은 지역 청년 모임에서 마을 장학금 마련 바자회를 준비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러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아들은 흔쾌히 동의하며 바자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백숙 밀키트를 기부했습니다. 그 밀키트는 바자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품목으로 자리 잡았고 많은 금액이 모여 지역 청소년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되었습니다. 저와 아들은 이번 일을 통해 아픔과 함께 얻은 교훈을 삶의 지침으로 삼았습니다. 손님들의 따뜻한 위로와 공감은 그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바람대로
이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상대를 깊이 알아보고 신중히 선택하는 삶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길 소망했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믿음과 이 경험을 통해 더 나은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의지가 저희들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렇게 저와 아들은 더 단단해지고 더 큰 지혜를 품으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